정부가 사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하반기 경기 부양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기업들과 에너지 신산업 6개를 발굴 육성해 2조 800억 원의 시장과 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조사가 유통사에 제품을 공급할 때 소비자 가격 하한선을 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올해 2분기 세계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김동석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국내 경기 부양 기대감에 힘입어서 장중,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이 상승세로 마쳤다고 합니다. 자, 증권부 구경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37% 상승한 2020.90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2025.41포인트까지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조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2기 내각 경제팀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2,261억 원을 순매수하며 나흘째 매수에 나섰습니다. 반면 개인은 1,105억 원, 기관은 1,177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66% 상승한 558.94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1.37% 하락했고 파라다이스도 1% 이상 내렸습니다. 서울 반도체와 CJ E&M, GS 홈쇼핑 등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CJ 오쇼핑과 동서, 다음, 컴투스, 원익 IPS는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어제보다 3원 내린 1029.1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이 고유재산을 이용해서 부동산, 그리고 특별자산펀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86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은 3조 6,523억 원으로 지난해 9월 말보다 6.4% 늘었습니다. 현금과 예치금이 전체의 50.1%인 1조 8,30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과 주식, 펀드 등 증권재산이 4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운용사들은 현금을 제외한 증권자산 가운데 대부분을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말 4,171억 원이었던 투자 규모는 지난해 3월 말 4,381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에는 전체 증권의 79.1%인 6,386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부동산과 특별자산 펀드는 증권사가 보통 사모 형태로 발행해 국내외 부동산과 도로, 병원, 선박, 유전 등 사회기관시설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조성된 펀드는 대부분 국내보다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운용사들이 금융위원회의 영업용 순자본 비율 규제 폐지에 맞춰 해외 자산을 늘려 현지 진출을 위한 포석을 깐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그룹이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을 매각하면서 자구안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그룹 내 주요 업체들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오늘 현대엘리베이터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보다 4.56% 오른 37,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증권도 2.51% 상승했고 현대상선은 장 초반 3% 강세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현대그룹이 현대로지스틱스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현대그룹이 3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 이행률을 80% 수준까지 높이자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어제 현대로지스틱스의 지분을 6천억 원 규모로 일본계 사모펀드 오릭스에 매각하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현대상선과 현대글로벌, 현대증권, 현대그룹 회장이 88.8%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구경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기금상의 여유 재원 5조에서 7조 원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 사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하반기 경기 부양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 의결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중 내수 활성화 취지에 맞는 기금에 여유 자금 5조에서 7조 원을 투입해 하반기 재정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활용 대상으로 검토되는 기금은 국민주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입니다. 정부는 또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이를 임대해주고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형식의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진출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 공개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거나 신규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 신산업 6개를 발굴 육성해 2017년까지 2조 800억 원의 시장과 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판단하고 이번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6개 신산업은 전력 수요관리 사업과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등으로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 투자할 기업들을 위해 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합니다. 무역보험 보증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제조사가 유통사에 제품을 공급할 때 소비자 가격 하한선을 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 자산이 소규모인 회사의 계열사 간 합병 등 일부 기업 결합은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금지해온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서비스 개선 등을 소비자 이득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업 결합 신고 의무와 대기업 집단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 의무 등을 완화했습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올해 2분기 세계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분기 중 외환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11.8원으로 1분기 말 1064.7원보다 52.9원 하락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5.2% 올라간 셈으로 G20 통화 가운데 원화 가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캐나다 달러화의 3.6%, 그리고 러시아 루브라 등이 뒤를 이었고, 반면 유로화의 마이너스 0.6%, 인도 루피화의 마이너스 0.7% 등은 달러화보다 가치가 낮아졌습니다. 원화 가치 급등은 큰 폭의 경상수지가 이어지면서 원화가 강세를 띨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고,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들어와 원화 가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한국전력 본사 부지의 매각 작업이 가시화됐습니다. 한전은 올해 안에 매각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하고 최고가를 써낸 곳이 부지의 새 주인이 되도록 하는 일반 경쟁 입찰 매각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이번 입찰에 개인과 법인, 공동 입찰 등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아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입찰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한전 부지의 작년 말 기준 공시지가는 1조 4천여억 원, 장부가액은 2조 70여억 원이지만 시세는 3,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외국 자본으로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녹지그룹, 미국 카지노그룹,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동안 성장세 둔화 우려에 시달리던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 밖의 호조를 보였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을 국제부 이종혁 기자로부터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2분기 중국 경제가 7.5%의 성장세를 보이며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 밖에 함께 발표된 다른 지표들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자, 먼저 자세한 정리부터 해주십시오. 예, 그동안 성장세 둔화를 겪던 중국 경제가 3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 4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조사한 예상치와 직전 분기 성장률인 7.4%를 웃돈 수치입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도 2.0%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 1.8%를 넘어섰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의 총 GDP는 26조 9,044억 위안으로 집계됐습니다. GDP를 구성하는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 부문이 골고루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9.2%, 소매 판매는 12.4%, 고정자산 투자는 17.3% 각각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3, 4분기 7.8%에서 4, 4분기 7.7%로 하락한 후 올 1, 4분기 7.4%로 연이어 추락하며 경제가 경착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됐습니다. 네, 이 같은 성장률의 깜짝 반등의 주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가파른 성장 둔화에 놀란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과 느슨한 유동성 관리가 효과를 본 것 덕분이라고 분석합니다. 중국 정부는 2, 4분기 동안 판자촌 개조, 철도 인프라 확대, 지준율 인하 확대, 농촌 및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 미니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이에 중국의 지난달 재정 지출은 전년 대비 26%나 늘어난 1조 6,500억 위안에 달했고요. 지방 정부의 조기 재정 집행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 덕분에 이달 초 발표된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1.0으로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실물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리커창 지수인 전력 소비량, 은행 대출 잔액, 철도 화물 운송량도 지난 5월부터 서서히 호전되는 양상입니다. 네. 자, 당초 이 중국 당국은 금융시장 부실을 우려해서 이 경기 부양을 위한 이 돈 풀기 상당히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금융시장 부실화 리스크 때문에 재정 지출은 늘려도 통화 정책은 신중하게 가지고 가겠다고 강조했었는데요. 실상은 이미 상반기 동안 중국 유동성은 풀릴 만큼 풀렸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사회 융자 총액이 올해 18조 5천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부동산 대출 규모도 잔고 기준으로 지난달 말 현재 16조 2천억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경계하며 상업은행들의 부동산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통지를 불과 3달 전 내린 것과는 달리 중국의 시장 유동성은 이미 완화 기조로 돌아선 셈입니다. 총 통화량 증가율도 정부 목표치보다 1%포인트가량 높은 14.7%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도 하반기에도 유동성이 계속 풀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호조세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한 어느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까? 물론 이번 경제 성장률은 아주 좋습니다. 중국 정부가 목표로 삼은 연간 7.5% 성장률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복세는 취약하고 불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미니 경기 부양책에 이은 다양한 유동성 정책들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렸다며 글로벌 수요가 살아난다면 하반기에도 탄탄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하는 3, 4분기 성장률은 7.6% 정도입니다. 그러나 외국계 투자은행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글로벌 수요가 아직 약해 좀 더 강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스티븐 그린 스탠다드 차타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2, 4분기 지표에 만족하겠지만 아직 파티를 벌일 때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반기 글로벌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는 7.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더 강력한 부양책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제부 이종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G전자가 지난 6월 선보인 전략 스마트폰 LG G3에 이어 후속작 LG G3 비트를 18일 국내에 출시합니다. G3 비트는 기본적인 디자인과 유저 인터페이스는 G3와 유사하지만 디스플레이 크기와 사양, 가격 등을 낮춘 보급형 모델입니다. G3 비트에는 기존 G3의 프리미엄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던 메탈릭 스킨 커버와 후면 디자인 키를 적용하고 레이저 오토포커스 기능과 제스처 샷 등 핵심 기능이 대거 탑재됐습니다. G3 비트의 정확한 국내 출고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출시된 중국에서 2,500 위안,
하나로 약 41만 원에 책정돼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IG 손해보험은 중국 광둥성 광주시에 LIG 재산보험 유한공사 광둥지점을 설립해 중국 화남 지역에서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LIG 손보의 이번 지점 개설은 2012년 3월 지점 설립을 위해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한 지 2년여 만입니다. LIG 손보는 광둥 지점은 중국 화남 지역 영업을 위한 교두보라며 설립 첫 해 매출 목표를 1,200만 위안으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국계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집중해 조기 안정화를 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지인을 겨냥한 자동차 보험 등 개인 보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LIG 손보는 2009년 중국 장쑤성 남경시에 중국 현지 법인인 LIG 재산보험 유한공사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약 1억 위안의 원수 보험료 매출을 올렸습니다. 효성이 서울 한강 인공섬인 세빛 둥둥섬에 국내 유일의 수상 뷔페 레스토랑인 채빛 퀴진을 22일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빛 퀴진은 한강의 수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밝고 탁 트인 공간에 총 300석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점심 140종, 저녁 160종 이상의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며 일식, 그릴, 한식은 물론 인도, 이탈리아 등 다양한 세계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세빛 둥둥섬은 2011년 완공 이후 운영사 선정과 설계, 시공 문제로 정상 운영되지 못하다 지난 4월 말 가개장했으며 오는 9월부터 세빛섬이라는 새 이름으로 전면 개장하게 됩니다. 세빛 둥둥섬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효성이 전체 사업 운영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수입니다.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는데요. 이 비는 곧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강원 영동지방은 내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이 20에서 60mm가 되겠고요. 영남은 10에서 40, 강원 영동은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국지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는 전남과 경남은 내일 아침에 점차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내일 오후 늦게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점차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청주 29도로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지만 오늘보다는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리고 비가 오다가 전남과 경남은 아침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전북과 경북은 오후 늦게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광주, 대구 30도로 높겠습니다. 강원 영동지방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31도, 강릉 30도, 울진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토요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